오늘은 저희 새누리당에서 쇄신 전당대회 추진 모임을 만들고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혜진 의원하고 강석훈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공동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누리당 쇄신 전대 추진 모임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고요. 참석자는 21분, 그리고 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공감하지만 다른 일정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14분, 그래서 총 35분이 이 모임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금 참석해 함께 활동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모임의 목적은요, 이번 우리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당이 죽는 대회로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전당대회가 당을 살릴 수 있는 전당대회로 되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한 의원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 쇄신의 비전과 방법론을 경쟁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유했고, 1차적으로 이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질의서를 이번 전당대회 참여 후보자들에게 전달해서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소모적인 네거티브는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줄 세우기 관행은 사라져야 된다. 세 번째는 단체 식사 등 세몰이 관행도 사라져야 된다. 네 번째는 청와대 주요 당직자, 지방단체장 등이 경선에 관여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된다 하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질의서를 만들어서 내일 오전에 각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낼 건데요.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된 것은 첫 번째, 당 쇄신 및 국정 쇄신 방안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당 가치 및 정체성 확립 방안은 무엇인가? 세 번째, 청년 및 여성을 포함한 지지층, 새누리당 지지층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네 번째, 이번 전당대회에서 소모적인 네거티브, 세몰이 경선에서 벗어나 포지티브 경선으로 가는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청와대 당직자, 지자체장 등이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질의 내용들을 좀 받고 그 질의 내용들을 오늘 중으로 확정해서 내일 오전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수요일 저녁까지 받아서 우리 새누리당 쇄신전대 추진 모임 2차 회의를 6월 26일 목요일이죠. 10시에 가지도록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훨씬 더 활력이 있고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쇄신 전대 추진 모임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장호입니다. 오늘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과 관련된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국정감사 시기와 국감 분리 실시 등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기준은 가급적
희망 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전문성과 선수 그리고 지역 안배 등을 고려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배정됐습니다. 우선 국회 운영위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됐으며 정무위원장에는 정우택 위원을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의수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홍문종 위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 내정됐습니다. 미래통신통일위원회는 유기준 위원이, 국방위원회는 황진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정됐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진영 의원, 정보위는 김광림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문표 위원,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재경 위원장이 내정 선임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23일 오후 현안 브리핑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졸속 날림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지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30일 이후로 기관 보고를 미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비조사위원도 확정하지 못했고 예비조사 활동이 대단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요구한 자료의 20%도 제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26일 기관 보고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졸속으로 부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직도 차가운 물 밑에 있는 12명 실종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슬그머니 5명의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슬그머니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송강용 교육문화수석은 많이 보도된 대로 제자 논문 가로채고 중복게재하고 불법 수당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민정수석은 검사 시절 맥주병으로 기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널리 보도됐습니다. 부당 탈영정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제조를 얘기하면서 이런 구태 특권 비서관들을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KBS 사장 선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KBS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KBS가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정부의 인사참극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대단히 큽니다. KBS 신임 사장 선출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는 25일 KBS는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 선출 방식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KBS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KBS의 공공성, 중립성을 위해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고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을 포함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기관형 방지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KBS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25일 이사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장 선출 방식을 도출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나갔던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 상태입니다. 잘못된 인사 참극에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자 대통령의 순방 일정상 재갈 시간이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때우려다 공식적으로 귀국 후 재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귀국 후 사흘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허망하게 흘렀습니다. 대체 이 정권 하에서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입니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애국 시민이 국가와 사회의 안녕이니를 떠들어댔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장 앞세운 것은 오로지 개인의 체면뿐입니다. 자진 사퇴를 못하겠다고 하는 문창두 후보자는 어떻게든 지명 철회를 피해보려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을 나몰라라 내팽개친 사이에 세월호 참사 수습은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방부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참극에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와 청와대를 오고 가며 갈팡질팡입니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이 매일매일 위협받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이 오직 국정의 총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분명하게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한가하게 자존심 싸움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은 지 오래이며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을 직접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합의의 여러 내용들 중에 정보위와 예결위를 아무튼 국회에서 자주 여는 것으로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위를 일반 상임위로 가는 징검다리이고 또 예결위를 통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과정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보위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개최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를 일반 상임위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는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 내용을 거론하며 대테러 관련 법안 정비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국정원 개혁의 주안점을 뒀습니다.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 직원이 정기관 출입 금지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물론 비밀 누설 관련 합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대테러 대응 능력 강화는 합의 사항이 아닌 계속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화로의 발전은 여야 간의 합의 사항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예결특위의 준상임위원회화입니다. 그간 예결특위는 해마다 고질적으로 쪽지 예산, 졸속 예산 심사 등으로 언론과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4월에 예산 편성을 시작해 9월에야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시간적 제약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 예결특위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금보다는 더욱 세밀히 정부의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침과 기준, 그 절차를 수시로 국회가 점검함으로써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시기적절한 견제와 실질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발효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검찰개혁을 위한 진일보인 동시에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초석이라고 평가합니다. 지난 19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상설특검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와 특별감찰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6월 국회 중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해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선출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번에 발효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검찰개혁을 위한 진일보인 동시에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초석이라고 평가해 봅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이 자리를 잡고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책무가 국회에 있음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오늘 모 언론에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가지 대출 연장과 관련해서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대출 연장과 관련된 기사가 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논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법안의 통과에 국회가 노력할 때입니다. 최근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동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수 경제는 경제 회복의 기운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사정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부자 대기업 중심의 세제 지원 속에 중소, 중견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들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 한도 확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중소신용카드 가맹점과 거래 시 소득공제 혜택 강화, 납부 면제점 기준 2배 상향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영세자 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법안들입니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국민에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당론 법안들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 마주와순 국회의원을 참여하고자 하는 김학주 인사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평화민주당으로 정책 전문위원으로 김대중 총재를 모셨습니다.
최근에 백의원 의원께서 대법원 선고로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2000년도에 전국구를 했었는데 진출을 못했고 2004년도에도 나주화순에 예비 후보로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 민주주의 대통령 김대중 총재를 88년도에 만나서 국회에서 20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집권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그의 사상을 한국 정치 현장에서 이루어보고자 이렇게 출마 기자회견을 드립니다. 제가 99년도에 새정치국내 부대변인을 할 때 잠깐 뵀던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는 지역구와 사업을 한다고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진 목표는 지역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일단 단어로 나열을 해보았고요. 뒷장에는 경력과 학력을 써드렸습니다. 저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마지막에는 경기대 관광학 개발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최근까지는 문재인 후보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질문 있으시면 혹시 받겠습니다. 이전에 추진 목표 중에 제가 한두 개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월호나 우리나라 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저는 경찰서장을 직선제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찰의 자치 문제와 사법 개혁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왕 내각 책임제 요소를 도입한다면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옳다. 동의 정도 하고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몇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공약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을 출마하고자 하는 김학주 인사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평화민주당으로 정책 전문위로 김대중 총재를 모셨습니다. 최근에 백의원 의원께서 대법원 선고로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2000년도에 전국구를 했었는데 진출을 못했고 2004년도에도 나주화순에 예비 후보로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 민주주의 대통령 김대중 총재를 88년도에 만나서 국회에서 20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집권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그의 사상을 한국 정치 현장에서 이루어보고자 이렇게 출마 기자회견을 드립니다. 제가 99년도에 새정치국내 부대변인을 할 때 잠깐 뵀던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는 지역구와 사업을 한다고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진 목표는 지역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일단 단어로 나열을 해보았고요. 뒷장에는 경력과 학력을 써드렸습니다. 저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마지막에는 경기대 관광학 개발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최근까지는 문재인 후보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질문 있으시면 혹시 받겠습니다. 이전에 추진 목표 중에 제가 한두 개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월호나 우리나라 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저는 경찰서장을 직선제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찰의 자치 문제와 사법 개혁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왕 내각 책임제 요소를 도입한다면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옳다. 동의 정도 하고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몇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공약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